안녕하세요. 8월 16일입니다. 오랜만에 방송 준비했고요. 그 전화를 받았는데 방송 좀 올려달라 이런 요청이 있었어요. 저도 해야지 하다가 계속 시간이 지나갔는데, 그래서 뭐 지금 요번 연휴 동안에 또 방송을 해야 되겠다 했던 준비했던 그게 있는데, 뭐 일단은 메타버스 그리고 게임사들이 지금 뭐 발표한 게 있어요. 하겠다고 한 그게 있는데, 그거를 좀 이야기할까 하다가 오늘 어제 시장이 조금 하락이 나와서 또 이 시장 하락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또 전화를 주시더라고요. 아까 이제 통화하면서 말씀드렸던 내용을 이제 방송으로 이제 조금 만들어 보려고 해요. 일단은 지금 시장은 뭐 비트코인보다도 이더리움이 이끌고 있습니다. 그죠? 비트코인이 뭐 특별한 그 호재가 없다 보니까 지금 이더리움이 머지 이슈로 해서 끌고 가고 있는 모습인데, 뭐 물론 S&P 500이랑 많이 비슷합니다. 거의 유사해요. 근데 지금 이제 생각하시는 것들이 뭐 장기적인 경기 침체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걱정들을 하시고 하시는데, 뭐 물론 맞습니다. 장기적인 경기 침체는 자산 시장을 다 같이 무너뜨릴 수 있어요. 다 같이 무너뜨릴 수 있는데, 이거는 뭐 그렇다 보면 장기적인 경기 침체라고 하더라도 그러면 달러 가격도 같이 무너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겠지만, 뭐 일단 미국이 금리를 계속 올리는 이상 경기는 안 좋아지는데 금리는 계속 올리고 있어요. 이건 뭐 바람직한 방향은 아닙니다. 당연히 뭐 경기가 안 좋은데 금리를 계속 올리는 건 당연히 말도 안 되는 짓인데, 그렇게 하고 있고, 하지만 뭐 인플레 감축법이라고 지금 통과가 됐어요. 바이든 사인만 하면 되고 이런 상황인데, 인플레 감축법이라는 게 뭔가요? 지금 뭐 이렇게 보면 돼요. 인플레 감축법이라는 게 돈을 푸는 거예요. 지금 그동안에는 달러를 이제 찍어서 발행을 해서 돈을 풀었다라면, 인플레 감축법은 뭐 걷어들이는 돈을 푸는 거죠. 그럼 결국에는 뭐 말만 조금 틀리고, 뭐 말도 틀리지만 뭐 달러를 더 이상 인쇄를 하지는 않지만 결국에는 돈을 푸는 거는 마찬가지예요. 천조 조금 안 되게 966조 요 정도 푼다고 해요. 근데 우리가 맨날 몇 조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뭐 천조라고 해도 감흥이 없는 것 같지만 천조면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근데 요거를 풀게 되면 결국에는 달러 가치는 훼손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게 왜냐면 금리는 올리는 대로 금리는 올려야 되겠고, 지금 상황이 미국 상황이, 근데 경기 침체는 예상이 되는데 금리를 올리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건 자기들도 알고 있다 보니까 뭐 인플레 감축법 이래 갖고 돈을 풀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뭐 일단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야 그러면은 뭐 돈을 풀기 때문에,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이 반비례한다고 달러의 가격은 자산 시장의 가격을 하락시켜요. 달러의 상승은. 왜냐면 달러로 모든 걸 구입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주식도 그렇고 코인도 그렇고 미국에서는 달러로 다 모든 걸 사죠. 그죠? 달러로 사면 그러면 가볍게 생각하면 돼요. 달러가 가치가 높으면 당연히 얘는 달러가 천 원의 가치였는데 지금 달러가 1,100원이 됐어. 그럼 내가 이 주식 하나, 이 코인 하나를 1,000원에 사던 거를 900원에 사는 거죠. 예. 그렇게 되기 때문에 가격이 900원에 고정되는 거예요. 1,000원짜리가. 왜냐면 달러가 1,100원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간단합니다. 그러면 달러가 계속 풀어서, 계속 찍어서 달러의 가치가 훼손된다면, 하락한다면, 그러면 주식과 코인, 그리고 이제 대부분 다른 자산들 마찬가지입니다. 상대적으로 가치가 올라가겠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일단은 지금 어떻게 되는 상황이냐, 이게 중요하죠. 말로 맨날 떠들어봤자 소용없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말씀드렸어요. S&P 500이랑 이더리움이랑 비슷하게 간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부터 하락이 나왔죠. 네. 잠시만요. 이게 오랜만에 올라오니까 또 방송실에 오랜만에 오니까 또 적응이 안 되네요. 컴퓨터도 말을 잘 안 듣고요. 네. 지금 여기서부터 내려왔잖아요. 그죠? 여기서부터 아니죠. 여기서부터 내려왔죠. 근데 일단 여기서부터 내려왔다고 볼게요. 내려왔고, 뭐 제가 지난번에 이쪽에 바닥을 짚어드렸어요. 요거를 여기가 바닥이었다, 이거를 이때 지금이 바닥입니다 이렇게 말씀 안 드리고 커뮤니티를 통해서 이때쯤 말씀드렸어요. 이때쯤 말씀드렸어요. 한 번의 하락은 올 수 있다. 하지만 한 번의 하락이 온 후에는 차라리 더 좋다, 자연스럽게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커뮤니티로 녹화분 해갖고 다 보내드렸습니다. 제가 방송은 못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뭐 어쨌든 제 방송 잘 보지도 않으셨잖아요. 그죠? 네.
일단 넘어갈게요. 농담이고요. 일단 그렇게 했는데 중요한 거는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 지금 여기서 이렇게 꺾여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자, 떨어질 것이다, 떨어질 것이다 하면서 계속 올라왔어요. 그쵸? 하락의 위험성은 계속 있었어요. 떨어질 것이다 하고 올라왔고, 떨어질 것이다 하고 올라왔고. S&P 500 차트 굳이 보여드릴 필요 없이 그냥 요거 보시면 돼요. 똑같아요. 떨어질 것이다 하고 소극적인 매매를 했는데 반등 나오고, 아, 이번엔 진짜 떨어질 거야. 소극적인 매도 했는데 올라오고, 이런 상황이죠. 근데 여기서 이렇게 쭉 이렇게 떨어질 거라면 아마 이때쯤 떨어졌어야 돼요. 이때쯤. 최소한 이때쯤 떨어졌어야 돼요. 근데 뭐 CPI가 뭐 어떻게 나오고 하면서 반대로 올라가고, 그죠? 반대로 올라가고 요렇게 됐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어요. 그렇다면 자, 좋지 않은 지표로 하락은 나왔지만 바로 급반등이 나왔고, 뭐 우리가 모두가 이 조금 이 지표는 괜찮을 것이다 했는데 그 모든가 다 좋을 게 예상되기 때문에 상승폭은 크지 않을 것이다 이랬는데 또 이런 큰 폭의 상승이 나왔고, 이런 식으로 계속 올라왔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그렇다면 이때 떨어뜨릴 거였다면 이때 핑계가 좋았거든요. 핑계가 좋았어요. 하락시킬 핑계가 좋았단 말이에요. 뭐 물론 쇼배팅을 청산시키려는 의도도 있었겠지만 어쨌든 좋았어요. 뭐 핑계가 좋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때 떨구지 않고 여기까지 끌어올렸습니다. 그죠? 그럼 이거는 만약에 하락이 나온다면 오버슈팅이죠? 하락이 나온다면. 근데 하락이 나오지 않는 이상 오버슈팅이라고 볼 수 없어요. 강세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지금 뭐 그렇다고 야 그럼 쭉쭉쭉 가는 거냐 이게 아니라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어요. 근데 일단은 우리가 걱정할 필요는 없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오늘 방송을 준비했고, 오늘 원래 다른 내용을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이 이야기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시점에서.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고, 자 여기서도 지금과 같은 하락이 나왔고 요거 모습을 잘 보셔야 돼요. 그죠? 흡사하죠. 네. 이런 거를 보시면 되고, 만약에 여기서 하락이 떨어진다면 이렇게 떨어지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면 그렇게 떨어뜨리려면 여기서 하락이 나왔을 것이고, 만약에 하락이 나온다면 제가 생각하는 방법은 어떻게 떨어지냐면 여기서 아마 급격하게 이렇게 떨어질 거예요. 급격하게. 어디까지 떨어진다? 제가 볼 때는 여기서 한번 여기까지는 1600만 원. 이거 우리나라 너는 왜 맨날 업비트 차트를 이야기하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똑같아요. 결국엔 똑같아. 그래서 일단 업비트 차트 보기 편하니까, 그리고 다가오는 게 빠르니까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1600만 원, 160만 원 죄송합니다. 160만 원까지는 조금 못 미치게 한 이쪽까지 갔다가 그 다음에 자 이렇게 아니에요. 제가 예상하는 건 이렇게 아니고 이렇게 만약에 떨어진다면 이렇게 급격하게 떨어질 것이고, 급격하게 떨어진 만큼 바로 올라오는 건 아니고요. 한 요 정도 각도로 해서 어디까지? 제가 볼 때는 여기까지는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많다. 각도는 요 정도 볼게요. 네, 요 정도까지 380만원 400만원까지. 그렇다면 자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보세요. 자 이들이 하락을 시켰고, 자 하락을 시켰습니다. 하락을 시키는 의도가 뭐죠? 제가 볼 때는 거대 자금이 들어왔다고 제가 매번 말씀드렸어요. 거대 자금은 이때 들어왔고, 이때 들어온 거대 자금은 상승하는 데 쓰이는 게 아니라 하락할 때 쓰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죠? 하락이 나왔고, 그렇다면 얘네들이 하락시키는 이유는 뭐냐면 저가에 매수를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저가에 매수하기 위함이에요. 그러면 자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해 보자고요. 자 여기서 이렇게 떨어진다, 여기서 이렇게 급격하게 떨어진다. 그러면 얘네들은 원하는 평균 가격이 있을 거예요. 얘네들이 매수하고자 하는 평균 가격, 그게 여기냐 알 수 없지만 평균 가격을 빨리 도달하는 거를 어떻게 하면 빨리 도달할까요? 지금 한번 떨궜다 올렸죠? 근데 만약에 여기서 떨구지 않고 그대로 간다면 아마 각도는 이 각도가 아니라 아마 이 각도가 될 거예요. 떨구지 않고 간다면, 이 하락이 없이 간다면, 이 하락이 없이 상승을 한다면 각도는 이 정도가 되겠죠. 하지만 여기서 떨군다면, 우리가 걱정하는 장기적인 경기 침체로 인해서 떨군다. 그러면 제가 왜 장기적인 경기 침체면 이만큼까지 떨어져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니에요.
자, 이제는 결국에는 여기까지 장기적인 경기 침체로 여기까지 떨어진다면 이때 주식시장도 반등할지 아니면 최소한 여기서는 주식시장하고 디커플링이 되는, 만약에 장기적인 경기 침체로 인해서 하락이 나온다면, 그 우려로 하락이 나온다면 이쯤에서는 디커플링이 될 것이에요. 디커플링이 되지 않는다면 같이 상승이 나올 거예요. 만약에 떨어졌다가 올라오면 각도는 이 정도 각도. 지저분한가요? 자, 하락이 나오고 올라간다면 이런 급격한 각도가 나올 것이고요. 만약에 하락이 나오지 않고 꾸물꾸물 계속 간다. 그러면 상승의 각도는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자, 단기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지금 뭐 조금 조심하셔야 되겠죠? 보셔야 되겠죠? 어디까지 보셔야 되나요? 여기까지는 한번 보시고, 그죠? 여기도 한번 보셔야 돼요. 보셔야 되는 가격대 라인이 있어요. 근데 뭐 조금 중장기로 보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자, 단기 트레이딩 하는 분들 조금 짜증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는 분들은 하락을 막고 가면 더 좋죠? 네. 하락을 막고 가면 급격한 상승으로 결과적으로는 더 목표치에 빨리 도달을 해요. 결과적으로 그렇게 보시면 되고, 만약에 이 하락이 없다면 상승폭은, 상승 각도는 이렇게 될 거예요. 네, 만약에 하락을 받고 간다면 이 정도 상승 각도 이렇게 나올 것이다. 뭐 물론 여기서 다시 이렇게 갈 수는 있지만 이 하락이 나온 만큼 그만큼 급하게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죠. 급격하게 떨어졌고 급격하게 올라오는,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런 모습들은 당연해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네. 자, 마찬가지죠. 급격하게 올라가면 급격하게 떨어지고. 자, 상승하는 이 각도와 하락하는 각도는 비슷해요. 대부분. 자, 비슷하죠? 매번 그런 건 아닙니다. 매번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왜냐면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들이 원하는 평균 가격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자, 평균 가격을 지금부터 찬찬 만들어서 꾸물꾸물 모아서 평균 가격을 만들어. 그렇다면 각도는 당연히 이렇게 되겠죠. 근데 하락을 시켰어. 하락을 시켰으면 여기서 또 주스면 되거든요. 그죠? 롱베터들을 떨궈 먹으면서 하락을 시키면 청산. 그러면 급격한 하락이 나오면 여기서 주워 먹으면 된단 말이에요. 개미들 털어 먹었다면 여기서 주워 먹으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평균 가격에 도달을 빨리 하겠죠. 얘네들이 원하는 가격에 빨리 도달한단 말이에요. 하락을 급격하게 시킨다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얘네들이 목표하는 평균 가격이 완성됐다면 목표하는 시기도 있겠지만 목표하는 시기와 목표하는 평균 가격을 얘네들은 계산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얘네들 레파토리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하락이 나온다면 평균 가격에 빨리 도달했기 때문에 급격한 상승. 그러면 꾸물꾸물 간다면 평균 가격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렇게 더딘 상승, 이렇게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걱정할 일 조금 덜 하시겠죠? 네. 지금의 상황은 솔직히 아무도 몰라요. 자, 떨구고 갈 거냐? 아니면 그대로 갈 거냐? 뭐 말 많죠. 아우, 급격한 하락이 나와서 누구는 뭐 어마어마한 하락이 나올 거고 뭐 이런 이야기 하는데 모든 지표는 안 좋은 건 사실이에요. 네. 모든 지표는 안 좋은 건 사실이고 이거 누구나 다 알아요, 사실. 근데 시장이 장기적인 경기 침체, 말이 혼나네. 장기적인 경기 침체, 이거 누구나 다 예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누구나 다 예상할 수 있는 건 돈이 안 되죠. 돈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 안에 숨어있는 의도가 무엇인가를 파악해야 돼요. 그 안에 숨어있는 의도가 무엇인가. 그쵸? 요거 제가 그려드리는 모습은 그냥 그려드리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내려올 때 이렇게 내려왔다면 올라올 때도 이렇게 간다는 얘기예요. 근데 만약에 하락이 나와 떨어진다면 이렇게 하락이 떨어지지 않는다면 이렇게 갈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뭐 일단 올라간다면 어디까지 올라갈까요? 뭐 390, 400까지는 간다고 봅니다. 만약에 떨구고 반등이 나온다면 400만 원 정도까지는 쭉 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머지 이야기가 많죠. 지금 이더리움이 지금 뭐 일단 지금 두 개예요. 이더리움 클래식이 있고 이더리움이 있고, 이더리움 클래식은 원래는 이더리움 클래식이 원조고, 근데 거기서 하드포크 된 게 이더리움이고, 요거는 뭐 말 안 드려도 이더리움의 역사는 대충 아실 거예요. 근데 이더리움이 이제 세 가지로 나눠질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이게 뭐냐면 지금 이더리움이 POW 작업증명에서 POS 지분증명으로 변경을 하려고 해요. 머지 업그레이드로. 근데 이제 이 채굴자들,
그리고 이제 몇몇 투자자들은 원래 이더리움을 지향한다. 우린 그거대로 갈 거다. 이러면서 뭐 프로그램도 만들어졌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더 POS가 생기고 POW 이 두 가지로 또 나눠질 수 있어요. 그러면 이더리움이 세 가지가 될 가능성이 많고, 근데 POW가 망하느냐 아니면 그냥 POS로 다 합의해가지고 통합으로 가느냐 이렇게 갈 수 있는데, POW로 가면 뭐 여러모로 어쨌든 갈라진다고 해도 우리 투자자분들한테는 그렇게 악영향이나 이런 건 없어요. 그리고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왜 그런지. 오히려 또 우리 이더리움 투자자들, 그리고 이더리움이 두 개로 갈라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승이 나오는 이유, 이런 거에 대해서는 또 집중적으로 또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요거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는 거 미리 말씀드리고요. 왜냐면 우리 투자자분들한테는 득이 되면 득이 됐지 해가 되지는 않을 그럴 일들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그려놓고, 자, 간단하게 여기서 이렇게 하나 그려놓고, 이렇게 하나 그려놓고, 중간에 그려놓고, 이렇게 하면은 조금 트레이딩 하시기 편하실 거예요. 단기 트레이딩 하시기에. 자, 근데 한 번, 두 번, 세 번 터치했는데도 계속 간다는 거는 다시 내려올 가능성보다는 올라갈 가능성이 더 많다고 봅니다. 늦게라 천천히, 폭은 늦겠지만 1, 2, 3 터치했고 1, 2, 3 터치했어요. 이거 뭐 간단하게 아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무슨 얘기 하는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뭐 방송을 뭐 메타버스, 그리고 뭐 이제 게임, NFT, 그리고 뭐 P2E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보려고 했는데, 오늘은 일단 이렇게 방송 준비하고요. 내일 또 방송 이어가겠습니다. 내일 꼭 방송 이어갈게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전화로 방송이 안 올라와요.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정확한 진단이 어렵다면 어설픈 지식으로 떠드는 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조금 자제하고, 왜냐면 저도 뭐 제가 예상한 거와 또 한 번 틀어지고 두 번 틀어지고 이다 보니까 그렇다면 이제 뭐 좀 다시 새로운 관점에서 한번 바라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서 뭐 일단은 잘못된 지식을, 나의 부족한 지식을 계속 방송으로 이렇게 전파를 보낸다는 것보다는 조금 어느 정도 이게 조금 다른 시선으로도 한번 바라보고, 어느 정도 이게 좀 윤곽이 나온다면 그때 한번 진행해 보는 게 다시 낫겠다 이런 생각으로 조금 잠잠하게 있었습니다만은, 뭐 어느 정도 이제 윤곽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제가 뭐 신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다 보니까 어쨌든 확률적으로 제가 보는 관점을 말씀드리는 거고, 제가 정답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가능성이 높은 쪽을 말씀드리는 것 뿐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다행히 악플은 많이 없습니다만은, 지금 뭐 걱정하시는 뭐 보라 플레이드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이제 뭐 게임, 어쨌든 NFT 게임 이쪽이기 때문에 뭐 올 연말 전에 좀 좋은 소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형 게임사들도 준비하는 것들이 있고, 이렇다 보니까 요거 방송으로 준비해갖고 조금 이렇게 아직까지 홀딩 지켜주시는 분들 조금 이렇게 용기도 내고 내가 버틸 수 있는 힘도 되고. 이게 왜냐면 이 코인이라는 거는 그래요. 이 남들이 못 버티고 떨어져 나간 자리를 내가 힘들게 버틴다면 결국엔 보상은 이루어집니다. 네. 모두가 쉽게 버텨서 쉽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에서는 작은 수익이 올 것이고요. 모든 투자가 그럴 거예요. 남들은 못 버티고 나가고, 결국엔 뭐 살아남는 자가 강하고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라 살아남는 자가 강하다, 이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모든 투자 상품은 그래요. 예. 이게 내가 가능성을 봤다라면, 이 비전이 있다라면, 내가 가격은 하락하고 있지만 내가 본 가능성과 이 비전은 훼손되지 않았다라면 버티는 게 맞습니다. 저 역시 그러고 있고요. 그렇다면 남들이 떨어져 나간 자리에 그만큼 파이는 내 쪽으로 많이 올 가능성이 많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힘낼 수 있는 그런 소식 준비해 놨으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앞으로의 시장 상황 어떻게 변할지 지금 하락이 며칠 나오다 보니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서 일단 이렇게 먼저 방송 준비했습니다. 오늘도 뭐 20분 정도 떠들었는데요. 간만에 또 우리 또 방송하고 이러니까 또 봐주시는 분들이 어떻게 봐주실지 모르겠지만 뭐 기분은 나쁘지 않네요. 네. 내일 또 방송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